현실이 괴로운 이유는 책임질 능력이 없는 나라는 헛개비 주체에게 이러저러한 책임을 추궁하기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다. 엄마의 배에서 갓 나온 아기에게는 나라는 주체의식이 없는데 이 아이가 가상현실 세계로 입장하여 그 사회에서 한 구성원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나라는 주체관념을 제일 먼저 세워야 한다. 이 작업은 절대로 자연적이고 불변의 현상이 아니다.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도 이런 일을 겪지 않는다. 이 억울한 나에게 뒤집어 씌워진 부당한 누명을 벗겨주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나는 사고 기능으로서의 주체일 뿐이지 삶을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책임자, 주재자로서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100층짜리 고층 빌딩의 옥상에서 땅으로 떨어지던 공이 땅을 향하여 떨어지겠다고 무진장 애를 써왔는데 힘을 쓰든 그렇지 않든 중력에 의하여 저절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 공은 이제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게 된다. 생각이 제대로 계속 흐르지 않는다면, 그래서 나아가 조작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평생을 살아왔다. 그런데 생각 걷어차기가 습관화되면서 모든 일들이 환경의 연기에 의하여 저절로 생멸한다는 사실을 조금씩 눈치채게 된 것이다. 분노 자체가 되어라. 새로운 생각의 연습. 화가 나면 분노 자체가 되고 고통이 밀려오면 고통 그 자체가 되라. 이 문장에 대한 설명을 해본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공군 비행장이 있다. 비행기 소음이 들리는데 거슬리지 않을 때도 있고 작은 소음에도 매우 거슬려 화가 날 때도 있다. 비행기 소음이 들려도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어 비행기 소리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소음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행기 소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빨리 조용해지기를 바라는 생각이 발아하여 뿌리를 내리고 순식간에 굵은 가지들을 키운다. 이런저런 불만과 비판적 생각들, 대응할 방법 등에 연상되는 생각들이 동시에 창궐한다. 이때의 생각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고 현재 상황의 변화를 추구하므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이미 소음에 예민해졌기에 다른 일에 몰두하거나 잠을 청하여 소음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지금 이 순간이 전부라는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고 집중하는 것이다. 시간은 사라졌다. 조용했던 과거와 조용해질 미래는 없으며 시끄러운 이 순간만이 전부라는 생각을 억지로 한다.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변할 수도 없어. 태초부터 영원히 지금 시끄러운 이대로라고 생각한다. 이 방법은 생각을 멈추는 훈련이다. 소음 때문에 예민해진 뒤에는 소음에 대한 생각을 없앨 방법이 없다. 그러나 해당 생각에 힘을 빼거나 잘하면 멈추게 할 수도 있다. 막상 시도해보면 쉽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생각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반복 훈련을 하면 전두엽에 새로운 시냅스 다발이 생긴다. 처음에는 소음에 대한 생각들과 지금이 전부라는 새로운 생각이 중복되어 존재한다. 그런데 아주 조금이라도 끼어든 그 새로운 생각의 지분만큼 조금씩 편해지는 것을 알게 된다.
시간이 흘러 새로운 생각에 힘이 붙으면 굳이 생각을 멈추지 않더라도 분노하고 고통받는 마음의 다른 한편에 불편하지 않고 혼돈 없는 안도감이 생긴다. 생각을 다루는 중요한 원리이므로 잘 이해하고 연습하면 일상에서 생각의 함정에 빠져 시달리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실용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생각의 본질이나 불안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눈치채게 될 것이다. 연습은 소음뿐만 아니라 냄새, 고통, 분노, 슬픔, 외로움 등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나 감정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분노 그 자체가 되거나 고통 그 자체가 되라는 것인데 상황 자체와 하나가 되어 비교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이 12호흡 판단이 가능한 것은 대비 기능 때문이다. 빨간색 색종이가 같은 색의 책상 위에 놓여 있으면 색종이를 볼 수가 없다. 또 다른 예로 빛이 반사할 수 있는 대상물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그리고 어둠이 없다면, 우리는 빛을 인식할 수도 없다. 고통은 쾌락과 비교되므로 괴로운 것이고, 쾌락도 마찬가지 이유로 즐거움이 된다. 서로 대비가 됨으로써 느껴지는 것이다. 소음으로 가득 찬 지금 이 순간이 전부라는 생각만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런 대비 기능이 멈추어 청각에 커다란 자극만 남을 뿐, 고통은 없다. 서울 생활할 때 여행을 가서 한적한 숙박지에 묵게 되면 고요하고 평온함에 푹 빠져들었다. 마당에 떨어지는 햇살들, 그 사이에서 춤을 추는 바람과 나비, 풀냄새와 꽃향기 이런 것들이 주는 풍요로움을 만끽하였다. 나도 언제나 이렇게 한적한 곳에 집을 짓고 조용하게 살게 될까를 생각하곤 했었다. 그런데 막상 시골에 집을 짓고 사는데 그 맛이 안 난다. 내가 다녔던 여행지의 숙소들보다 더 한적하고 아늑한데도 뭔가 다르다. 심지어는 시골 살며 최근에 여행을 갔던 숙박지에서는 예전에 느꼈던 평화로움을 다시 느끼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고요한 곳에 살고 싶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기도 했었다. 환장하게도 거기는 파도 소리가 시끄러운 곳이었다. 일 때문에 그렇다. 막상 시골에 집 짓고 살다 보면 사방에 일이다. 자질구레한 일들이 발길에 툭툭 채여 여기저기 뒹굴고 있다. 햇빛 가득한 꽃밭에는 방심하는 사이에 잔뜩 번진 쑥을 뽑다 말고 던져놓은 호미가 보인다. 마당 수전 옆에 한아름 핀 금낭화 밑에는 빨려고 모아놓은 장갑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 말벌이 창고 지붕 밑에 집을 짓고 있고 배수로에 쌓고 있던 축대가 살짝 무너져 있다.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일로 보이는데 무슨 평온함이 있겠는가. 여행지에서는 창틀에 쌓인 먼지조차도 시간과 게으름이 느껴져서 오히려 정감 있어 보였다. 잔뜩 어질러진 마당의 공사 자재들조차도 전혀 일거리로 보이지가 않고 활기참마저 느껴졌다. 내일 떠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생이 그렇다. 인생을 손님으로 사는 사람은 거칠 것이 없다. 그러나 인생을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이 많고 지킬 것도 많아 수고로움이 그치질 않으며 모든 것들이 근심거리이다. 인생의 최대 비밀은 내일이 없다는 것이다. 주인이 없는데 어떻게 내일이 있겠는가?
오직 내일이 있다는 생각만 있을 뿐이다.